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개혁 반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 왜 이런 사법개혁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법원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섯 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는데요. 사법부 역사상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법부 독립만 부르짖고 있는데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사법 독립입니까? 국민의 주권, 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법 독립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사법부가 국민으로 신뢰를 상실했다. 이 평균을 보면 63.9%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건 27.6%밖에 안 됩니다. 이게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것도 매년 조사에 매년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가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는데도 사법부는 신뢰를 높일 방안, 국민들의 사법 피해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이미 국민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법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나서서 반대한다, 이런 소리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에서도 이 사법부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고, 심지어 내란 사건 주요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조차도 불구속 수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구속 수사하게 되면 그 너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쥐기현 부장판사가 불법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재판을 전담하게 해주고 있고, 지금 이미 감찰 대상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지기현 판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 삼겹살, 소위 이 술집에서 삼겹살 사건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대법원이 감찰했지만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7차례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지금 지기현 판사가 구인장조차 발부하지 않아서 걸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걸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주요 사건에서 걸석 재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 특별재판부 혹은 특별영장판사 이런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뒷배경이 있고, 이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 대상이 지금 개혁을 거부하는 꼴입니다.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개혁을 요구받는 당사자인 사법부가 개혁을 반대한다, 개혁을 거부한다. 이건 스스로 기득권을 수호하고 특혜를 수호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법개혁,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대상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고 기득권 수호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런저런 주장들, 이런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위헌 판단 운운했는데요. 법원 행정처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위헌적 제도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지금 헌법에서 위헌 판단 여부는, 헌법의 위헌 판단 여부는 대법원이 아닌 헌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대법원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대법원의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헌법 정신은 사법권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도 할 수 있다는 쪽이 오히려 더 헌법적 신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법부의 폐쇄성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이유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네 멋대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 그게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정말 권력기관입니다. 의회와 외부 견제가 필수라는 것이죠.
법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은 법원의 전속 권한이다. 이것은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통제가 배제된 권력은 오만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뢰 상실하고 우리는 그 재판부를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조의대의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가 떨어졌는가는 바로 이런 외부 견제, 민주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 자, 대부분의 개혁 반대는 공허한 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란 재판으로 더 신뢰를 상실해서 도저히 이런 사람들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성은 없고 개혁은 거부하겠다. 뭐 법관 회의를 열겠다. 대법원에서 일어나오겠다. 위헌운운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자, 만의 일이라도 내란 재판부가 아닌 현 사법부가 계속 이 내란 재판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예상이 됩니다. 우선 특검은 시간이 지나면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 해제되면서 이 사법부는 시간을 끌게 하면서 넉장 재판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석과 석방을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해봐야 솜방망이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규현이가 이런 식으로 나를 일로 바꿔서 시간으로 법을 조작해서 풀어줬지만 이 법원과 검찰은 적시항고를 포기해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무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고리가 작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불신이 다시 심화될 것이고 사법 신뢰는 붕괴될 것입니다. 또다시 촛불 시위로 난리가 날 것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은 존중하더라도 법관은 존중하지 말라. 서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존중하더라도 법관은 존중하지 말라. 서양은 그래도 한국보다 사법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여전히 사법부의 폐해, 이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부는 죄가 매우 많습니다. 사법농단, 또 사법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고요. 하나하나 열가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의 지금 최적의 조건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법 카르텔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 개혁은 특별 내란 재판부 설치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세대에서, 이번 시대에서 특검이 해체되기 전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느냐 마느냐가 향후 내년 후년에 재판을 예단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꼭 특별 내란 재판부가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